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를 광양의 한 야산에 묻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친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남의 대표 수원지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55%까지 회복됐습니다. 오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업계가 오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수요가 크게 줄면서 일부 기업들은 아예 사업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 경선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점에서 여러 출마자들이 거론됐고 특정 후보가 누구인지와 정당,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며 시장 개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제명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뒤 6.1 지방선거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을 유력 후보가 관여했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년 전 전남 목포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광양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30대 미혼모인 A씨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왜 아들을 살해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다는 답변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앞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광양의 한 야산에서 사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 산채로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일명 유령영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미등록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선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영아 사례나 학대, 유기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출생 등고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가 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알리기 꺼려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일명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낳기 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익명 선택지를 내밀게 된다 그러면 더 익명 선택지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빨리 이 임신 출산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이들은 물론 산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장마철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전남은 지속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걱정했는데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민들의 최대 식수원, 주암댐의 저수율이 55%를 넘겼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최대 담수호인 순천 주암댐. 지난달부터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댐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주암댐 저수율은 최저치인 20.3%였던 상황.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지만 13일 기준 주암댐 저수율은 55%를 넘겼습니다. 무려 1년 7개월 만에 50%가 넘는 저수율을 회복한 겁니다. 이제 제한급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말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6월 말부터 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우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율은 55% 그리고 예년 대비해서 11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으로는 일단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이달부터 홍수 범람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다음 달까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한 만큼 하천 하류 지역에 범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댐에 물을 가둬 홍수 조절을 하는 겁니다. 주암댐의 홍수 조절 용량은 8천만 톤. 주암댐 지사는 주암댐 수위도 여유가 있는 만큼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방류량을 소폭 증량해서 하천 수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강우가 내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홍수 조절 용량 포켓을 뭐 사전에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류량을 지금 약간 증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후속 강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뭐 수문 방류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홍수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1년 7개월 만에 저수율 50%를 넘긴 주암댐.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해지면서 공업용수가 필요한 기업과 농업용수를 쓰는 농가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밀집된 여수 국가산단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자 일부 기업들은 사업 구조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석유 제품 가운데 하나인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3달째 멈춰선 건데 재가동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경기가 지금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을 봐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이나 이런 거는 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기업의 석유화학 분야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4조 800억 원까지 오르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에는 5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여수산단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공장 가동률을 20%가량 떨어뜨리고 재고량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 차이는 15개월째 손익분기점인 $300를 밑돌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이 꼽힙니다. 이에 더해 국내 정유업체가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마저 높아져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뎌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중국 자체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엔데믹 이후에 중국 시장 자체의 에틸렌 공장이 재가동 또는 증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같은 친환경 이슈가 확산될수록 기존 산업 구조는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을 이제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좀 탈탄소하는 어떤 경향성에 대한 준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수산단의 주요 기업 가운데 하나인 LG화학은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소재, 글로벌 신약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개발과 청정 수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 전환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환경 분야로 변화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수묵화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세계로 알리는 2023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9월 1일 막을 올립니다.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9월 1일부터 2달 동안 목포시와 진도군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 18개국 19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묵화와 미디어 아트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9월 1일 오후 5시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의 축하 공연과 패션쇼,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오는 16일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에서 정원 어싱데이가 열립니다. 어싱은 맨발 걷기를 통해 지구의 치유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치유법입니다. 어싱데이 행사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오천그린 광장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의 어싱길을 중심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박람회 홍보대사인 럭키, 다니엘, 알베르토와 함께하는 원데이 어싱스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데이 어싱스쿨 참여자는 16일 저녁 6시까지 국가정원 남문게이트에 모이면 됩니다. 전통시장 관련 단체와 광주 전남 지역 고교연합동문회가 목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습니다. 전통시장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본부와 광주 전남 고교연합회원 600여 명은 지난 12일 동부시장과 자유시장 등 목포의 주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고 가수 남진 씨가 장보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현대사모중공업이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수청과 현대사모중공업은 1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데이로 지정해 구내식당과 각 가정에서 수산물 먹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목포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로 버거를 판매하는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전남 진도에서 생산된 대파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최근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한국의 맛을 기획하고 새로운 버거 상품으로 진도 대파크림 크로켓 버거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올해 새로 출시한 상품에 진도 대파 약 50톤가량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생산 농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계곡형 물놀이장인 월출산 기찬랜드가 15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영암 기찬랜드는 월출산 계곡물을 활용한 이른바 자연계곡형 물놀이장으로 각 구간별로 수심을 달리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장흥통합의학 컨벤션센터에서 전남 그린바이오 기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기현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과장 등 그린바이오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생산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